안녕하세요, 경매속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찰자가 기한 내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5877 하나고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금강 펜터리움 2단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조건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합니다. 최초의 감정가는 5억 4,500만 원이고 현재 감정가 대비 70%인 3억 8,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이미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입찰자가 지난 차수에 입찰을 했던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당하고 국고 기속이 아닌 해당 사건의 배당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낙찰자나 혹은 차순위자가 본 물건을 100% 포기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차기의 입찰기일, 지금 현재는 2022년 11월 14일인데요. 3급모일 이전까지 차순위자 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본건은 매수인이 결정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4억 5,600만 원의 입찰금은 사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확률은 극히 적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임차인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까지 기일 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까지 마쳤기 때문에 우선 변제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임차인 대항력 관련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이 2억 8천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초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소 기준 권리로 표기된 이 가압류권 같은 경우는 현재 채권 금액이 2억 1,600만 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 낙찰금이 가압류 채권자인 이땡땡씨한테 배당이 되지 않으면 본 물건은 법원에 의해서 자동 경매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이고요. 본 물건이 예를 들어서 2억 8천만 원 어간으로 낙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경매를 신청을 한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배당이 한 푼도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배당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제로 본 경매 사건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건 현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인 즉슨 현재 차기 입찰 기일이 2022년 11월 14일인데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3억 8,100만 원이 최저가이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 입찰 기일인 2022년 11월 14일에 3억 8,150만 원의 입찰에 참가하시는 분이 계실까? 경매톡톡에서는 아마도 유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찰이 된다라고 하면 차기 입찰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6,700만 원 선으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서 출발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번 입찰 기일이 아닌 3차 입찰 기일에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2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조차도 전액 변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일부,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에 경매를 신청을 한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미 낙찰자가 있었고 낙찰자는 기한 내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납부했던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 사건의 배당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번 입찰 기일에 최저가 부근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2차 때 낙찰자가 납부했던 입찰 보증금 약 한 3,800만 원 정도가 배당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사건에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채권자한테도 일정 부분의 배당금이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회차인 3차 때 최저가 부근에 낙찰을 받아도 본 사건이 취소가 될 확률은 적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기한 내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납부된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전액 몰수당하고, 이 몰수된 입찰 보증금은 국고 기속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배당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경매 신청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강제 취소될 확률은 극히 적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권리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